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하고 또 3시간짜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19회차 수업이라서 듣기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앞에 2시간 어휘랑 문법하고 듣기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휘는 벌써 연어 3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반이어, 다이어 같은 경우는 한 4개씩 정도 배웠어요. 4회 정도까지 배웠는데 연어도 벌써 오늘 3회 시간이니까 3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20개의 연어를 할 거예요. 사실 20개 좀 많죠? 네, 많긴 많은데 보통 의성어 대화 같은 경우나 속담 관용어 할 때는 보통 10개씩 했는데 왜 20개를 하느냐? 사실 이 연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아는 거 많이 있어요. 이 중에서 한 10개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걸 문제로 풀어보기 위해서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한 10개 정도만 여러분 배운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한 10개, 20개 정도 하겠지만 아마 여러분이 한 10개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는 걸 거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신경을 쓰다 많이 쓰죠? 네. 요즘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머리가 아파요. 아니면 요즘 토픽 시험 때문에 신경 많이 썼어요. 선생님도 여러분한테 이 토픽 교재를 여러분한테 수업을 준비하느라고 무슨 교재를 할 것인가, 어떤 어휘를 할 것인가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신경을 쓰다라고 많이 보통 씁니다. 신경을 쓰다. 다음에 신입사원을 선발하다 해요. 선발하다라는 이야기가 뽑다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사원을 뽑다. 새로운 사원을 뽑다. 선발하다하고 뽑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신입사원을 선발하다. 그 다음에 신문에 실리다예요. 신문에 실리다라고 많이 쓰거든요. 어떤 기사가 신문에 났어요. 근데 보통 우리 신문에 실리다라고 씁니다. 어젯밤에 태풍 때문에 지붕이 날아가서 어떤 집을 덮쳤다라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어요 라고 쓰죠. 실리다 라는 말을 보통 신문에 실리다 많이 씁니다. 실감이 나다는 뭐예요? 실감이 나다. 실감이 나다라는 이야기, 실감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내가 느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요. 그래요. 계속 경기가 안 좋아요. 사람들이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 동네에 보니까 가게, 식당이 문 닫은 집이 막 너무 많아요. 그럴 때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경기가 어렵구나 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게 실감이 나다라고 했습니다. 실감이 나다. 정말 가게 문 닫는 거 보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게 실감이 나는구나. 이렇게 많이 쓰죠. 실감이 나다. 다음, 실수를 저지르다 해요. 보통 실수를 하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실수를 하다, 실수를 저지르다도 쓰거든요. 실수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실수를 저질러요. 자, 평소에 요리를 잘해요. 하다가 갑자기 평소에 하던 요리 그대로 하면서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설탕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실수를 저질러요. 실수를 저지르다라는 말을 쓰죠. 실수를 하다 같은데 저지르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 싸늘하게 식다예요. 식다가 뭔지 알죠? 차가워지다예요. 근데 싸늘하게니까 뭐예요? 정말로 우리 더운 게 아니고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다 할 때 쌀쌀하던데 싸늘하다는 건 좀 더 차가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싸늘하게 식다라는 얘기는 사람이 죽으면 살아있을 때는 온도가 있어요. 36.5도 정도 돼서 온도를 유지하는데 사람이 딱 죽어버리면 갑자기 몸이 싸늘하게 식어요. 그 체온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싸늘하게 식다. 아니면 또 사랑하는 사이에 있던 연인들이 뭔가로 싸워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니까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했지 하면서 했던 감정이 다 식어버려요. 이제
감정이 다 싸늘하게 식었어요. 다시 원상복구가 되기가 힘들다 할 때 싸늘하게 식다라는 말을 씁니다. 다음 13번은 쌍벽을 이루다 나와서 쌍벽을 이루다가 무슨 말이에요? 쌍벽.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를 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둘 다 이 벽이 다 높아요. 벽이 높아서 뛰어넘기 힘든데 양쪽 다 쌍벽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못한지를 구별하기 힘들 때 아주 둘 다 좀 뛰어날 때 쌍벽을 이루다라는 말입니다. 둘 다 벽이 막 트여 있어요. 그래서 서로 넘나들지 못하게끔 쌍벽을 이루다. 이게 누가 더 나은지 못한지를 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잘한다고 할 때 쌍벽을 이루다라는 말입니다. 쓸모가 있다. 쓸모가 있다 반대말 쓸모가 없다예요. 쓸모 있다, 쓸모 없다 하죠. 자,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쓸모 있다 그래요. 쟤는 어디에서 뭘 해도 쓸모가 있어. 근데 뭐든지 시켜도 잘 못하고 계속 그냥 엉망으로 해서만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쓰기도 해요. 쓸모가 없다. 그래서 또 물건도 그래요. 집에 있긴 있는데 별로 사용하지 않는 거는 쓸모없는 물건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참 많이 작고 별거 아닌 거지만 내가 되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물건들은 쓸모 있는 물건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사용할 때가 많다, 쓸모가 있다라고 씁니다. 아담한 체구. 아담하다는 말 들어봤어요? 아담한. 아담하다는 거는 크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좀 작고 덩치가 좀 작고 뭐 이렇게 몸이 약할 때 보통 아담한 체구라 그래요. 스님도 지금 딸이 2명 있는데 보통 큰 딸은 조금 덩치도 있고 키도 좀 더 커요. 근데 작은 딸은 키도 좀 작고 또 좀 더 약해요. 그러니까 스님이 맨날 아이고 우리 아담하다, 우리 정이는 아담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하다는 얘기는 작고 좀 몸이 약할 때 보통 아담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한 체구라는 게 우리 몸. 아담한 체구에 얼굴은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하면 키는 작고 좀 그런데 얼굴이 예쁘다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양을 떨다 나왔어요. 아양을 떨다. 아양을 떨다는 무슨 말일까요? 아양 뜨는 거 알아요, 여러분? 네. 아양 끌다 하면은 좀 애교가 많다 쉽게 말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 남편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싶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남편 멋있다 그러고 남편한테 자기는 정말 일을 잘해 하고 정말 왜 이렇게 잘생겼어 하는 말까지 굉장히 내가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말이나 행동을 아양을 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양 좀 떨지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양 떨다, 아양을 떨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항상 연어는 붙여서 서로 이야기가 잘 되는 것을 연어라고 이야기했죠. 자, 원래는 1번, 2번 이렇게 나간 게 나갔는데 선생님이 그냥 이쪽으로 하는 게 더 편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저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어려움을 극복하다요. 극복하다. 극복하다는 것은 이겨내다라는 뜻이야. 어려움을 잘 이겨내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요. 태풍도 오고 또 아니면 장마도 너무 길었고 거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또 좋은 시대가 오겠죠. 그래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그죠? 네. 능력이 뛰어나다는 알죠? 뭐든지 잘하는 거예요. 자, 언어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언어를 금방 배워요. 영어, 한국어, 또 베트남 여러 가지 배워도 잘 배운 사람이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요. 아니면 또 스포츠, 이렇게 운동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야구 잘하는 사람들은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보통 하나 운동 잘하면 다 운동 잘해요. 그러면 운동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쓰겠죠. 운동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때 뛰어나다. 여지가 있다라는 말 무슨 말일까? 여지가 있다. 어떤 자 내가 엄마니까 엄마인데 딸들한테 학비를 다 대주고 공부시켰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대학교까지 학비 다 대어주고 용돈 다 주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지금쯤은 엄마 아빠로서 딸들에게 뭐 한마디쯤 잔소리를 한마디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어요. 어떤 그 뜻이 있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해도 된다.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해도 된다 할 때 어떤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다예요. 왜곡이 뭐예요? 왜곡은 잘못 해석하다. 잘못 해석하다라는 뜻을 왜곡하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일본이 원래 독도는 우리나라 땅인데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 보고 역사를 왜곡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죠? 왜곡하다. 그 다음 열을 올리다 뭐예요? 열을 올리다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막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좀 화를 내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생각하다 할 때 보통 열을 올린다예요. 남편은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은 내가 밤에 밖에 나갈 때는 굉장히 안 좋아해요. 왜 꼭 밤에 나가야 돼? 왜 밤에 뭐 하려고 나갈 거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를 내거나 좀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때 그런 쌤이 얘기하죠. 왜 내가 저녁에 집 나가려고 하면 그렇게 열을 올려? 이렇게 해요. 열을 올리다. 예산을 세우다는 무슨 말이에요? 예산을 세우다. 예산은 앞으로 쓸 돈이죠. 앞으로 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5년 뒤에 집을 살 거예요. 지금부터 예산을 세워야 돼요.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으니까 얼마만 쓰고 얼마는 저축하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죠. 앞으로 쓸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다 할 때 예산을 세우다를 쓰면 돼요. 그죠? 오해를 풀다는 뭐예요? 예, 오해를 풀다는 여러분 알죠? 예. 실제로 그런 거 아닌데 오해가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오해했구나 생각해서 그 잘못된 것을 풀 때 오해를 풀다라는 말을 쓰죠. 그런 것도 많이 알고 있죠. 그다음 위기를 벗어나다예요. 아까 위기를 벗어나다고 어려움을 극복하다는 좀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극복하거나 아니면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벗어나거나 비슷하죠. 예. 뭐 도둑자 나는 분명히 훔치지 않았는데 내가 도둑으로 몰렸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은혜를 갚다는 건 잘 알죠? 예, 은혜를 갚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언젠가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은혜를 갚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은혜를 갚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잘해줬어요. 근데 내가 꼭 그 사람한테 갚지 않아도 돼요.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그게 명언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꼈다면은 꼭 그 사람한테 그걸 돌려주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나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역시 은혜를 갚아주는 것도 될 수 있어요. 물론 받은 사람한테 갚는 것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는
일자리를 마다하다야. 마다하다가 무슨 말일까? 마다하다. 나 안 해요. 네. 싫어요. 안 해요. 일자리 준다는데 일자리 안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조금 어려운 일을 주면 전부 다 안 할라 해요. 나 그런 일은 못해요. 난 안 해요. 일자리를 마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어는 항상 앞에 나오는 목적어랑 뒤에 나오는 동사가 아니면 앞에 나오는 주어랑 뒤에 나오는 동사가 잘 어울려야지 만들어지는 게 연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연어 20개를 지금 배웠어요. 자, 배웠는데 이제 문제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조금 더 공부했던 게 좀 잘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잠깐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그다음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앞으로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뭐 할 때 의무적으로 장애우를 채용해야 한다. 장애우가 뭐예요? 몸에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항상 채용 한 명 정도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입사원을 뭐 할 때? 네, 새로운 사원을 뽑는다죠. 뽑을 때 아까 뭐 했죠? 그렇죠. 선발할 때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의무적으로 장애우도 뽑아야 된다. 입니다. 2번 친구들하고 설악산에 가려고 하는데 돈을 얼마나 준비하면 될까 했어요. 친구들하고 설악산 가기로 했나봐요. 돈을 얼마나 준비하면 될까? 어디에 어떻게 쓸지. 자, 뭐를 잘 세우라고. 뭐를 세우라 했죠.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얼마를 모으고 얼마를 써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예산을 잘 세워서 보면 세워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항상 가게도 집안도 예산을 잘 세워서 돈을 써야 돼요. 그냥 막 쓰다 보면 돈이 부족할 수 있죠. 3번 농담을 심하게 해서 친구가 오해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오해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오해를 그렇죠? 풀 수 있을까 되죠. 네. 오해를 풀 수 있을까? 네. 오해를 풀다. 오해를 하고 나면 그게 아니냐 하고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4번 뉴스를 들으니까 어떤 할머니가 평생 고생하면서 모은 재산을 장학금으로 기증했대요. 네, 평생 고생하면서 돈 모았는데 장학금으로 다 줬어요. 장학금으로 기증했대요. 저도 신문에 기사를 봤어요. 아까 있죠? 신문에 그 이야기가 나는 거에 뭐라 했어요? 네, 신문에 실리다고 했죠. 네, 저도 신문에 실린 기사를 봤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정말 이런 분 대단하죠.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많이 벌어도 누군가에게 베풀어주는 일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김밥을 계속 사서 김밥 말아서 김밥 장사해서 모은 돈 전 재산을 다 학생들에게 기부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살면서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살 수 있으면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자, 이제 5번 볼게요. 5번부터 8번까지.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답을 한번 맞춰보시고 풀겠습니다. 볼게요. 5번. 연극을 했는데 배우가 너무 연기를 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배우가 너무 어떻게 연기를 해요? 네, 우리 이름 많이 쓰는데 배우가 너무 실감나게 연기해요. 정말 실제적인 감정처럼 진짜 감정이 막 눈물이 펑펑 흘릴 만큼 실감나게 연기하는 거죠. 실감나게 연기를 하다. 실제적인 감정을 가진 것처럼 연기하는 것을 실감나게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감독님은 자 어떤 체구에 조금은 액되고 귀여운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 누구보다도 강한 지도력을 가진 분이시다 나왔어요. 자, 체구가 어떤 체구라서 조금은 앳되고 귀여운 얼굴이에요. 그럼 어떤 체구일까요? 키가 큰데 앳되고 귀엽지는 않겠죠. 보통 좀 작고 이럴 때 그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아담하다 했죠. 아담한 체구에 좀 작고 조그마한 체구에 귀여운 얼굴이 잘 어울리겠죠. 7번 찢어지거나 낡아서 더 이상 쓸모 자 찢어지거나 막 낡아갖고 그럼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겠죠. 네, 쓸모 없는 지폐가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즉 버려진 지폐를 잘게 썰어서 압축기에 넣어서 압축을 하면 단단한 바닥재로 재활용되는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돈 만원짜리 천원짜리 등 지폐예요. 그 지폐를 못 쓰게 됐을 때 잘게 막 썬대요. 썰어가지고 압축기 압축시키는 게죠. 탁 모아준가 압축기에 돌리면은 여러분 그럴 때 좀 폭신폭신하다는 느낌이 드는 바닥재가 있어요. 그걸로 사용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8번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은혜를 언젠가는 꼭 자 은혜를 뭐 있어요?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 돌려주는 것을 갚다 하죠. 네. 꼭 갚고 싶습니다. 네,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큰 도움도 못 드렸는데 자꾸 그러시면 제가 부끄럽지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9번, 10번, 11번, 12번 볼게요. 자, 이것도 잠깐 한번 보세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에는 현재 회사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똑같은 실수를 하다 보다 어떻게 하겠죠? 실수를 저지르려고 하십니까? 실수를 저지르다. 아까 우리 언어에서 배웠던 거예요. 다음 10번부터 12번까지는 주관식 문제예요.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직접 써야 돼요. 전 김대리 같이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막 아양을 만들게요. 그렇죠? 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사람한테 혹은 좀 더 내가 필요한 사람한테 아양을 떤다 했죠. 아양을 떨다. 그래서 아양을 잘 보이려고 아양을 떨다. 떠는 아양을 떠는 그런 사람은 싫어요. 그래도 알고 보면 정도 많고 이해심도 많은 사람이니까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그죠? 다음 원래 아양을 떨다가 맞아요. 아양을 떨다. 그래서 이렇게 빼고 아양을 리얼 불빛이니까 리얼이 없어지죠. 그래서 아양을 떠는이 되는 거예요. 자, 저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실력이 나아요? 누가 더 잘해요? 말이에요. 글쎄 그건 쉽게 대답하기 힘들어. 저 두 사람은 한국 농구에서 쌍벽을 둘 다 높게 막 벽을 있어요. 쌍벽을 알죠? 이루는 쌍벽을 이루다. 상벽을 이루는 사람들이니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역사 교과서에 실어서 일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가들은 일본 정부가
역사를 뭐 하고 있다고?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역사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뭐한다 했어요. 이건 조금 어려운 단어죠. 역사를 왜곡하다. 왜곡하다 합니다. 왜곡하고 있다고 예,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20개의 언어를 가지고 문제는 한 12개 정도 풀어봤어요. 나머지 건 다 쉬울 테니까 오늘 풀어봤던 공부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